왜 스프레드 거래를 할까요? 제가 힌트를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자, 옵션 매수는 이제 손실이 제한적이나 이익이 무한정인 어떤 그런 성질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포기하고 이제 손실을 제한시켜 주는 포지션이 이제 콜 불 스프레드랑 풋 배열 스프레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매도는 이익이 제한돼 있죠. 그러나 손실은 무한정인데 이 무한정인 손실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제한된 이익폭을 더 줄여버리는 게 콜 베어 스프레드고 풋 불 스프레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드란 무엇인지 1대1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스프레드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스프레드 거래를 할까요? 어떤 때 하는 걸까요? 생각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틀린 답은 있을 수 없어요. 다 맞는 답이 될 거예요. 어떤 답이 되든. 자, 하나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답은 아니고요. 변동성이 안 움직일 것으로 예측?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스님. 이 경우는요. 변동성이 안 움직일 것으로 예측될 때는 조스님 보통 레이쇼를 구사합니다. 포지셔너들은. 레이쇼 쪽으로, 비율 스프레드 쪽으로 가요. 그 레이쇼는 어떤 그 변동성이 좀 제한된 측면으로 가는 쪽으로 간다고 보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대1로 가는 경우는 손실 금액을 딱 한정시키잖아요. 변동성이 자신이 없을 때 스프레드 1대1로 구성을 합니다. 합성 포지셔너들은. 손실이 딱 제한돼요. 어떠한 변화가 나오더라도요. 자, 가령 뭐라 그럴까요? 그 로켓포를 쐈어요. 그래서 그 서울 바닥에 어디 영등포 같은데 떨어졌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시장이. 폭락이 하고 무슨 문제가 터지고 하겠죠? 그래도 손실은 똑같다 이거예요. 한정된 손실로 막아놨거든요. 네, 1대1 스프레드 거래를 했으면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손실은 제한돼 있어요. 이익도 제한돼 있지만, 무슨 일이 터지건 지수가 어떻게 내려가든, 더 이상의 손실은 나지 않아요. 모든 스프레드들이 다. 콜 약세도 마찬가지고요. 자, 풋 강세 마찬가지고요. 푼 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기본적인 개념까지는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데 성공은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스프레드란 도대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의 네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주포냐 그리고 데빗과 크레딧 행위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선물 매도와 선물 매수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스프레드 거래를 하냐면 불확실성이 강할 때, 즉 불확실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강할 때 잡는 베팅이라 변동성이 강할 때 잡는 베팅이다는 아니에요. 변동성이 강하면요 방향성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굳이 해칭 써갖고 이런 자기의 포지션 이익폭을 줄일 필요가 없거든요, 교수님. 불확실성에 자신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자신이 없을 때예요. 불확실할 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안 움직일 것으로 예측될 때는 변동성 감소를 예측한 거거든요. 그때는 레이쇼 스프레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로 변동성이 죽을지 뜰지 감도 안 서고 이럴 때는요. 1대1 스프레드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로 이 변동성 쪽에서는 이 스프레드를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는 이 만기 손익에 대한 계산 부분과 이 시점에서 어느 자리에서 왜 요 자리에서 그 손익분기점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 스프레드를 이해하시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찬찬히 익혀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화면을 제가 이제 보실 수 있게 주기를 좀 노트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림을 좀 줄여갖고서 글자가 다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화면에 글자가 다 보이시죠? 이 콜 강세 스프레드에 대해서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성 공부를 좀 하고자 하다가 다 때려치게 되는 이유들이거든요. 아,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모르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옵션의 본질 강의를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고 뭐 그런 부분이지, 옵션을 이 스프레드에 들어갔을 때 만기 주수가 얼마일 때 얼마의 이득이 나는지 계산해내라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의 움직임은 이 포지션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을 때요, 콜 매수를 갖고 있을 때 내 콜 매수 가격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계산 못 해내거든요. 그거는 배가 변동성의 움직임이 어떠한지는 계산으로 나올 수가 없고, 배가치가 옵션 가격이 나온 다음에 후산으로 산술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단지 감각적으로 뭐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대신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2.91을 매수하고 0.96을 매도를 했다, 콜을. 그러면 내 최대 손실 금액이 얼마겠느냐라는 거는 포지션을 잡으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요, 2.91짜리 콜을 매수하고 0.96짜리 콜을 매도했어요. 자, 이걸 되게 어렵게 얘기하면 권리 행사 가격이 낮은 콜 옵션을 매입하고 권리 높은 콜은 매도해서 금융자산이 상승하면 이익을 취득하려는 스프레드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비싼 콜을 매수하고 싼 콜을 매도해서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을 취해보겠다는 전략, 그러나 손실은 한정시키고 대신 그 무한정일 수 있는 이익도 제한시키는 그런 스프레드 거래가 콜 강세 스프레드다. 딱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손실 금액이 얼마냐, 즉 내가 최고로 입을 수 있는 손실 금액이 얼마냐라는 계산을 할 줄 알아야겠죠. 2.91짜리 콜을 매수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글씨? 너무 작은가요? 보이시면 1번 한번 쳐주실래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 네. 2.91을 매수하고 0.96을 매도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91을 매수하고 0.96을 매도했어요. 자, 빼면 1.95만큼의 1.95짜리 콜 매수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1.95짜리 행사가가 만약에 252 행사가가 1.95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52 콜 매수와 이 250 콜을 매수해주고 255 콜을 매도해주는 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짜리 콜 매수를 달랑 가지고 가는 것보다 2.91 콜을 매수해주고 0.96 콜을 매도해주는 게 포지션이 안정적이에요. 실제로 안정적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안정적일까는 시장에서 모의 투자, 모의 계좌 같은 걸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252 콜 옵션을 매수한 것과 250 콜을 매수하고 255 콜을 매도한 거하고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뭐 오버를 하더라도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결과가 확 달라져요.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 이건 제가 점적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95짜리 콜 매수를 한 거랑 동일한 개념이니까 내 비용이 얼마겠어요? 195틱이잖아요. 한 틱이 5,000원씩이죠? 97만 5천원어치 옵션 매수하고 똑같은 거니까 97만 5천원으로 손실이 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성할 때
얼마에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스프레드의 가격이. 자,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주실래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구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익 구조로 가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기 지수가 255 이상에서 끝난다. 뭐 이런 전제를 뒀을 때요. 자, 250 콜을 매수하고 250 콜을 매도했잖아요. 그죠? 250 콜을 매수하고 255 콜을 매도했기 때문에 두 행사가 차이가 자, 얼마입니까? 5포인트예요. 5포인트면 0.01이 한 틱이기 때문에 500틱이거든요. 5포인트면은 250만 원입니다. 근데 250만 원에 대한 기본 이익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매수할 때, 이 스프레드 매수해 줄 때 97만 5천 원 썼죠? 이 97만 5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수익은 얼마죠? 250만 원에서 97만 5천 원을 빼준 152만 5천 원이 최고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한정되는 이익. 자, 그래서 500틱에서 제가 195틱을 빼고 305틱, 그 305틱을 갖고 5천 원을 계산해 준 건데 실제로는 이 행사가 간의 가격차가 2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두 행사가니까 그죠? 500틱이니까 250만 원인데 이 스프레드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7만 5천 원이에요. 97만 5천 원. 그걸 빼면 그죠? 150만 5천 원이니까 이익이 그걸로 한정된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 최대 손실 금액에서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수익이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늘어나다가 최고 수익은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올라가다가 최고 수익은 152만 5천 원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이게 콜 강세 스프레드의 수익 구조입니다. 이해되세요? 좀 어렵죠,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콜 약세 스프레드도 잠깐 검토를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되게 어렵게 이제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권리 행사 가격이 높은 콜옵션은 매입해주고 권리 행사 가격이 낮은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비싼 콜을 매도치고 싼 콜을 매수하는 스프레드 매수를 1대1로 해줘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 콜로 약세 베팅을 했다. 즉 콜 매도죠. 콜 매도가 주포죠. 2.91짜리를 콜 매도를 해주고 0.96을 콜 매수를 해줬어요. 똑같이 1.9만큼의 이제 부분이죠. 거꾸로 이익이 한정돼요. 내가 매도한 프리미엄이 얼마냐면 1.95만큼 매도를 했잖아요. 2.91에서 매도를 하고 0.96만큼 매수를 비용을 썼으니까 내가 매도 발행한 프리미엄은 1.95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2.91을 매도 발행했으니까 최고 수익은 291틱이 돼야 되는 거지만 이건 더 저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291틱 중에서 96틱은 내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칭 비용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품매수하는데 비용으로 써가지고 이 이상으로는 손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조금 해칭 답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오히려 어떠세요? 이게 더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시기 더 편하시죠? 매도 프리미엄 중에 일부 중에 0.96, 96틱만큼은 내가 품 매수하는데 비용으로 썼다. 그래서 이익은 이제 그 195틱만큼밖에 이익이 안 난다. 그 195틱을 5,000원으로 곱하면 이제 97만 5천원이니까 최고 이익은 97만 5천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자체 행사가로 인해서 손실 날 수 있는 게 두 행사가라는 얘기예요. 자, 똑같이 역으로 500틱에서 자, 195틱을 빼면 305틱의 손실로 한정이 된다는 얘기죠. 152만 5천 원으로. 자, 만기
지수가 어디서 끝나면 뭐 이런 부분은 저기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 이 콜 강세와 콜 약세 스프레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 설명드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지금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실래요? 좀 헷갈리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 1번. 아우, 전혀 모르겠다. 한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2번. 알듯 말듯하다. 3번.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은 제가 풋 강세와 풋 약세도 동일한 개념으로 동일하게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이걸 보시면 또 아까 것들 이해하는 부분이 다시 이해될 거예요. 풋 강세 스프레드도 크레딧 포지션이에요. 크레딧 포지션 즉 풋 매도 입장에서 접근하는 포지션이거든요. 따라서 뭐 권리 행사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대신에 저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비싼 풋을 매도하고 싼 풋을 매수해서 상방 쪽에서 수익을 도모해 보는 전략입니다. 자, 비싼 풋을 매도하는 게 주포입니다. 자, 얼마를 매도합니까? 2.46, 246틱을 매도해요. 246틱을 매도하고 0.91로 풋을 매수해서 해칭해 주죠. 91틱을 해칭 비용을 씁니다. 그러면 246에서 91을 빼면 155틱이죠. 자, 155틱이니까 이익이 한정됩니다. 77만 5천원으로 한정되는 겁니다. 자, 손실은요. 행사가 두 개 간의 간격 차이가 500틱이죠. 그 500틱 중에 자 155틱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았죠. 매도 발행을 하면서 이 155틱이 들어와요.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345틱 최고로 손실이 나면 345틱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손실 금액은 172만 5천원으로 한정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푼 약세 스프레드는요. 이거는 대비 포지션이에요. 푼 매수가 주포라는 얘기죠. 옵션 매수가. 그러나 무한정 날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고 그 수익 부분을 포기하고 이제 손실 부분을 이제 한정 좀 더 줄이는 거죠. 한정식. 원래 푼 매수 자체는 손실 부분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무한정 날 수 있는 수익 부분을 포기함으로써 수익 부분을 더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더 줄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 부분이 좀 작게 나오죠. 이게 되게 멋있지만 이 콜 강세 스프레드와 푼 약세 스프레드 같은 대비 포지션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헷갈리지만 확대될 것 같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헷갈리지만 내가 자신 없어서 해칭을 하면서 들어가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터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할 때는 콜 강세나 푼 약세 스프레드를 쓰는 겁니다. 즉 콜 매수나 푼 매수를 주포로 쓰는 전략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헷갈려서 해칭은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지만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변동성이 감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때는 자, 콜 약세 스프레드 그리고 풋 강세 스프레드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즉 콜 약세 스프레드는 콜 매도가 주포죠. 풋 강세 스프레드는 풋 매도가 주포입니다. 자, 크레딧 포지션들이죠. 크레딧 행위를 하느냐 데빗 행위를 하느냐예요. 자, 여기서도 풋 약세 스프레드라 그러면 풋 매수 행위죠. 비싼 풋을 매수하죠. 행사가가 이제 아까 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00만큼의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 중에 비용을 얼마 썼어요? 풋을 246짜리 풋을 사고 91틱만큼을 매도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55틱만큼의 비용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45틱만큼의 손실이 한정이 된다는 얘기죠. 345틱만큼의 한정. 그러면 172만 5천원으로 이거 잘못됐나? 자, 250만원에서 금액이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네, 172만 5천원만큼의 수익이에요. 수익. 이건 수익입니다. 이 금액은 잘못됐습니다. 수익이에요. 제가 어저께 작업을 하다가 저거를 했나봐요.
자, 지금까지 제가 그 콜 강세 스프레드, 또 콜 약세 스프레드, 풋 강세 스프레드, 푼 약세 스프레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좀 실천적으로 접근을 할 때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세분화해서 또 세밀하게 접근해서 분석해야 될 여지는 좀 더 남아 있어요. 지금은 스프레드의 개념, 정의와 또 개념,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내가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최고로 볼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다 라는 정도까지만 이번 강의에서 이해해 주시면 그 다음 강의를 진행하는데 충분히 그 버팀목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